일단 오늘은 저번에 제가 못 풀었던 문제 먼저 풀고, 이 디터미넌트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약간 좀 애매해요. 그 책에 있는 거를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현대대수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네, 따로 질문해 주시면은 한번 그것만 따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은 아마 그게 현대대수 그 튜터링 영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퍼뮤테이션 관련된 내용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없으면은 조만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켜보다가 나오면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약간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 문제 풀 때 제가 막 엑셀 같은 거 써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쓰는 법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그거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저번에 제가 13번 문제에서 약간 좀 설명 잘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못 풀었었는데, 일단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이 랭크가 합성하면 작아진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그림을 얘랑 얘를 비교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도메인이 그 B라고 하는 행렬을 곱을 해주면 그건 컬러 스페이스가 좁아지죠. 근데 그걸 다시 그 영역에 대해서 A를 타고 가서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컬럼 AB예요. 반면에 컬럼 A는 이쪽에서 A를 타고 가는 거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컬럼 AB가 컬럼 A보다는 확실히 작죠. 컬럼 AB가.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면은 컬럼 스페이스가 सब스페이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는 항상 디멘션이 더 작아지죠. 같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작아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컬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컬럼 AB가 컬럼 A의 सब스페이스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컬 AB에 속한다는 소리는 어떤 Y라고 하는 원소가 FP에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 뽑아와서 가고 와서 온 게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치넷 x라고 하는 거는 ab y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컬럼 스페이스 a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뭐 얘가 서스페이스인 거 알고 있고 얘도 스페이스 그 벡터 스페이스인 거 알고 있고 벡터 스페이스인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포함 관계가 된다면은 서스페이스죠. 그래서 सब스페이스라서 랭크가 작아진다 라고 서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저번에 그냥 못 풀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아마 이게 그 실전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이 서양대수가 쓰이는 분야들은 결국에 ax equal b라고 하는 걸 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a가 어떤 f의 n by n 이러한 꼴일 때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하면은 해를 구할 수 있고 인버터블을 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인버터라는 경우가 제일 그러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언제 인버터블 하냐를 따지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컴플렉스 넘버를 기반으로 한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뭐 스트릭트리 다이어고널 도미넌트, 그러니까 대각 성분이 전체 행렬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은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항상 인버터블 하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이 다이어고널 도미넌트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라는 소리인데 이 부분이 이거예요. i번째 컬럼을 보면은 i번째 성분이 다른 거 다 더한 것보다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가 픽스되어 있어요. 앞에 i가. 그러면은 그림을 잘못 그린 느낌인데 그쵸, 이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맞겠네요. 네, i번째 로우 벡터가
근데 이거 사실 뭐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 트랜스포즈 시키면 되기 때문에. i번째 그 로우 벡터를 봤을 때 i번째 성분이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 제일 크다라는 경우,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다이아고널 도미넌트라고 부르겠다. 근데 정확히는 그때는 이거고요. 스트리트가 붙으면 이퀄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A가 인버터블 한지를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뭐 컬럼 그 널 스페이스가 트리비얼한 걸 보이면 되죠. 왜냐면은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맵이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펀더멘탈 시오리에 의해서 그 L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인젝티브인 걸 보이거나 뭐 서젝티브인 것만 보여도 상관없죠. 둘 중 하나만 보여도 자연스럽게 아이소모피즘이 돼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가 트리비얼 하다라는 걸 보일 건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취하겠죠. 그래서 부정을 해보면은 분명히 어떤 x가 그 제로 벡터가 아닌 x가 존재해서 행렬에 곱하면 제로가 되는 케이스가 존재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떠한 걸 관측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얘들 여기가 i번째 성분이라고 해볼게요. 그건 저기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곱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이쪽 성분을 구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정에 의하면은 이게 전부 제로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x가 논제로인 경우 없다라고 하는 모순을 이끌어내서 이제 보일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구한다는 사실을 이제 눈여겨 보신 다음에, 그럼 분명히 x가 논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x의 성분 중에는 제로가 아니면서 제로인 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맥시멈 원소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했을 때, 즉 복소수라서 그 크기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걸 비교를 못 하죠. 그래서 전부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이 절대값 취한 친구들의 맥시멈은 항상 존재해요. 왜냐면 이게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맥시멈을 xi를 제가 뽑을 수 있죠. 그 맥시멈에 해당하는 친구를. 근데 걔는 지금 x가 논제로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포지티브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제가 다른 성분을 xi로 나누면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같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 성분이 달라도 뭐 크기는 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xi의 i번째 성분을 이렇게, 이게 정의죠. 곱하기의 정의였어요. 행렬의 곱의 정의. 그래서 곱해보면은 얘는 0이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네. 그러면 여기서 i번째에 해당하는 것만 빼온 거예요. 여기 그 서메이션에서 i번째 해당한 거를 빼와서 그 i번째는 왼쪽으로 넘겼고요. 오른쪽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j가 i가 아닌 범위 내에서 전부 더해주면은 어쨌든 간에 이 둘은 같아야만 하죠. 왜냐면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절대값을 취해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쓴 거고요. 절대값은 이게 분리가 되죠. 근데 분리가 되는데 항상 커지는 방향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커지는 방향으로 분리되는 걸 이용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이 가정에 의해서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전부 1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게 가정에 의해서 이 친구는 얘라고 했어.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스트릭트리 다이어고널 도미넌트 매트리스의 그 성질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작아지는 경우죠. 근데 이런 건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모순이다. 따라서 애초에 시작이 널 스페이스가 트리비얼이 아니라는 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에 대한 모순이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가 트리비얼 해야 하고, 따라서 A가 인버터블 하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서술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어떤 것들 위주로 많이 살펴볼 거냐면요. 언제 A가 인버터블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을 해줄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이제 베이시스가 그 인버터블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16 이거는 제가 그때 그 책에 오타 있다고 해서 소개시켰던 건데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17번 문제에 오타가 있었어요. 그 책에는 이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거꾸로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제대로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6에 23번부터 26번까지가 이제 코디네이트를 바꾸는, 즉 베이시스를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서술을 해줘야 되냐라는 거를 한번 쭉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제가 그 설명드릴 내용인데, 네. 원래 제가 그 로어 오퍼레이터랑 컬러 오퍼레이터가 언제 쓰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어 오퍼레이터는 널 스페이스를 구할 때 좀 더 넓게 가면은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때 그때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컬럼 오퍼레이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로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언제 로우를 쓰고 언제 컬럼을 쓰는지를 분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AX B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보통 로우 오퍼레이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만 조금 쉬운 예제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로우 오퍼레이터랑 컬럼 오퍼레이터는 사실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한글로 쓰면은 행렬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X equal B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제가 앞에다가 MAX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행렬을 곱했어요. 이때 A는 M by N이고, 그러면 M은 앞에 곱했으니까 이게 M by M이어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제가 M을 곱했으면은 이게 방정식이 바뀌죠. 이퀘이션이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M이 인버터블 하다면은 솔루션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우시아 엘리미네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뭐 이렇게 갈 때는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성질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 로우 오퍼레이터 기반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로우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이게 왜 행렬의 곱이냐면요. 로우 오퍼레이터가 총 3가지가 있죠. IJ 성분을 바꿔치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i번째에다가 다른 j번째의 람다를 곱한 거를 더하는 경우랑, i번째예요 이게. 로우 오퍼레이터니까 이거 전부 로우 벡터 쓸게요. 그러니까 i번째 로우 벡터에 다른 번째의 로우 벡터를 곱해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i번째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걸 거예요. 이 3가지가 로우 오퍼레이터죠. 혹시 이게 맞나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네, 일단 아마 이거 3개가 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전부 다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네, 이게 다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A를 또 다른 A 뭐 프라임으로 보내는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돼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항상 그거를 그 뭐냐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항상 대응되는 매트리스가 있죠.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매트리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대각선분 전부 1인데 이게 i번째랑 j번째만 싹 바꿔주시면 돼요. 전부 다 가운데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이쪽 라인이 i번째고요. 이쪽 라인이 j번째예요. 뭐 이건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그림이 좀 겹쳐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의미는 아시겠죠? 그 i번째, j번째 대각성분만 서로 바꿔치기 해주면은 이게 정확하게 i번째 로우 벡터랑 j번째 로우 벡터를 바꿔치기 하는 형태가 돼요. 예시는 이따 한 번씩 다 살펴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 대각성분 기본적으로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지금 i번째를 건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j번째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다 람다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저는 이제 뭐 여기라고 할게요. 앞에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게 여기가 j번째예요. j번째에 람다를 해주면요. 그러면 j번째 로우 벡터의 람다 배해서 걔를 i번째 성분에 더하는 형식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각성분이 1인데 i번째만 람다인 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해보면 역행렬이 존재하고요. 그 역행렬이 있다는 소리니까 인버터블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오퍼레이터들은 AX equal B의 솔루션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솔루션이 나와요. 이퀘이션은 다르지만 똑같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간단하게 예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3x3에서 예를 들어 제가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바꿔치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11, A12, A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계산해보면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길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이쪽이 잠시만요. 뭐가 있으니까 이쪽이 더 커도 되겠네요.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일단 결과는 3x4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성분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1밖에 없어요. 그럼 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A1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성분을 구하려면은 1행 2열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만 살아남죠. 그 얘가 이제 계속 해보면은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분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세 번째 성분이 살아남죠. 그래서 여기는 A3,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갈 거고 여기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성분이 살아남아요. 그럼 A2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바로 좀 일반화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i번째 로우 벡터랑 j번째 로우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결과물은 똑같이 이렇게 뭐 나오겠죠? 이걸 계산해보면은 여기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여기들을 곱해야 되죠. 근데 이게 1, 0, 0, 0, 0, 0, 0이에요. 그건 첫 번째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쭉 유지되다가 i번째 와서 여기가 i번째예요. 여기가 i번째고 여기가 j번째예요. i번째 와서는 i번째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날라가고 j번째에서 1하고 곱해지죠. 그래서 살아남는 게 j번째가 살아남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서 i번째가 살아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의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 개만 적어 볼게요. 지금 J가 더 위에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i번째를 구하고 싶어요. 그 i번째를 구하고 싶으면은 i번째랑 이렇게 곱하죠. 그럼 만나는 게 j번째에서 람다 곱한 게 만나고요. 그 다음에 i번째에서 1 곱한 게 만나요. 그 결과가 ri 플러스 람다 rj가 되겠죠. 뭐 람다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j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행열은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역행열이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자신이 역행열이고요. 얘는 람다분의 1이 역행열이겠죠. 그럼 이제 네, 이렇게가 이제 로우 오퍼레이터고, 그래서 이건 좀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봐야 돼가지고 예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m by m을 이렇게 할게요. 이건데 얘는 m by m이고요. 얘는 m by n이고 얘는 m by n이에요. 그러면은 얘의 역할은 a의 로우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요. 반면에 뒤쪽 친구는 a의 컬럼 오퍼레이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숫자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해보면은 이렇게 곱할 때 A의 로우를 바꿔치기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게 로우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N을 곱한다고 하는 것을 A의 컬럼을 오퍼레이터 시킨다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이게 컬럼 오퍼레이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요. 일단 이거예요. ax equal b를 찾는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혀있는 아까 적어놨던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에 그 컬럼 오퍼레이터를 해가지고 이거에 유도를 해낼 거예요. 그때 여기 부분이 지금 이게 파랗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이 가우시안 엘리메이터에 쓰이는 그 엘리멘터리 오퍼레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곱했기 때문에 로우 오퍼레이터예요. 실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다 기본 꼴로 바꿔보면은 네, 지금 이거에다가 얘를 곱한 게 그 밑에 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걸 짜놨어요, 엑셀을.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행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로우랑 세 번째 로우를 바꿔치기 한다고 했죠. 실제로 보면은 두 번째 로우가 세 번째 로우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로우가 두 번째 로우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뒤집으면은 각각의 행이 서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엘리멘터리 그 컬럼 오퍼레이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여기 두 개를 지우죠. 이게 두 개를 지우는데 그거 어떻게 지우면 되냐면요. 첫 번째 컬럼에 4배를 한 거를 두 번째 컬럼에 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 4배를 한 거를 그러니까 두 번째 컬럼에 더하는 거니까 이쪽 라인을 건들면 되는 거예요. 이쪽 라인을 건드는데 첫 번째 컬럼에 4배를 했죠? 그럼 걔를 4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 곱한 거를 두 번째 더했으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0이 됐어요. 여기죠. 0이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컬럼에 2배를 한 거에서 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써주면요. 여기가 제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이 행렬이 좀 운이 좋게도 동시에 다 0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가 0이 안 됐으면은 얘는 두 번째 컬럼에 몇 배를 해서 세 번째 컬럼에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금 이렇게가 없어졌죠. 이제 그런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저희가 끝냈는데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냐면은 이쪽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쪽하고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4배를 한 거를 두 번째 컬럼에 더하죠. 그래서 세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4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면은 여기가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컬럼에 4배를 한 거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4를 해주면은 제로가 돼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기도 없애줘야 되죠. 그럼 얘는 두 번째 컬럼에 2배를 한 걸 더해주네요. 그럼 여기다가 2를 해주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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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여기를 전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1, 1, 1, 그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책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책에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할 겸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사실 여기가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x1부터 x5까지 곱한 게 이 친구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식 써주면은 이러한 어떤 그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x1은 15x4 더하기 25x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써주면요. 그래서 x1하고 x2랑 x3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벡터를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는데 그 변수가 안 붙어있는 벡터 하나, 그 다음에 x4만 붙어있는 벡터 하나, x5만 붙어있는 벡터 하나 이렇게 뽑아오면은 이것 자체로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여기 부분이 x 해시고요. x 해시고 이 친구들이 그 커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널 스페이스죠.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원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만 쭉 해놔도 이 솔루션의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써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기가 진짜로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건지 한번 계산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그 x 햇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이 첫 번째 나왔던 그 x4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x5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A죠.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서 여기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000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0으로 바꿔보면은 이게 숫자가 바뀌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일 때가 널 스페이스란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함수들이 뭐냐면요.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가 행렬과 관련된 거 쓰는 건 딱 이 세 개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렬 곱을 mmert라고 하고요.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mmert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배우셨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mdeterm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면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때는 m 인버스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쟤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랑 여기 두 개를 곱한 거를 여기에 적는다고 했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 다 작성을 하시고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다 쭉 적으실 거예요. 그 행렬 결과를 뽑고 싶은 곳에다가 첫 번째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다시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 이퀄 누르신 다음에 mvert라고 하고 가로 연 다음에 마우스로 첫 번째 행렬 파트를 싹 다 긁으세요. 그 다음에 쉼표 누르고 두 번째 행렬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긁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은 계산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거 결과물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건드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마 건드려질 텐데 건드려지는 네, 이렇게 건드려지는데 그럼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좀 주의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두시면서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다시 제가 적어볼게요. mvert를 하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곱한 결과를 누른 거예요. 그럼 000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열로 넘어갈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달러 표시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 엑셀 기본적인 구동 방식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원래 위치가 바뀌면 그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저것들을 바꿔주거든요. 그 저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걸 바꿔주는데 그걸 안 바꿔주게 해주는 게 그 달러 표시예요. 그러면은 그냥 복붙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고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러한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m determ이라고 쓴 다음에 참고로 이거 쓰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추천하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탭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리얼 넘버에 대한 거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적절히 좀 응용을 하시면은 복선수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그 복소수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것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막 앞에서 막 G527 가지고 했던 뭐 그런 내용들 있죠. 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수수료 입력했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바꾸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여러분들이 서형대수를 2까지 들으신다고 하면은 알고 있는 게 좀 좋아요. 그 뒷부분 가면 갈수록 인간의 손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그 5번, 4번 풀러서 4번 다 답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심지어 정답이 아니었던 그 과목이 서형대수 2예요. 여기에서 문제 풀다가 4번을 풀었는데 4번 다 다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 동기도 3번 정도 풀었는데 그 친구도 3번 정도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그 3번이 저랑 전부 다 답이 달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매틀랩이나 파이썬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제가 파이썬을 공부를 안 했다는 시기여가지고 그냥 엑셀로 그냥 억지로 했었는데 뭐 파이썬도 사실 배우면 간단한 계산은 되게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연습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인 그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혹시 앞에 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따로 없으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현 시점부터
선형대수 2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뭘 다룰 거냐면요. ax equal b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것만 주구장창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형대수의 흔히 말하는 그 A to G라고 하나요? 네, 그 처음과 끝이에요. 이것만 주구장창 다루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푸는 원리는 다 배웠죠 이미. 첫 번째로 이게 해가 존재하냐에 대한 질문은 B가 컬럼에 들어가냐 이거였죠. 두 번째, 그 해가 유일할 것이냐 그거는 그 널 스페이스가 트리비얼하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깔끔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그 1학기에는 그걸 다뤄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했을 때 어떻게 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걸 배우고요. 2학기에는 뭘 배우실 거냐면요. 그 해가 없는 경우에도 해는 아니지만 해처럼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친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걔를 뭐 리스트 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에서는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가 맞나요? 회귀 분석. 네. 회귀 분석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 AX equal B의 리스트 노 솔루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학기 때 배우고 왜냐면 그 1학기에서는 그걸 다룰 수 있는 툴을 하나 안 배워요. 그래서 그 툴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를 분석할 건데 일단 가장 좋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안 쓴 거는 전부 제로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호가 아니라 실제 수학하는 저희 국현반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적으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대각선부만 살아남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해가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빨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A가 다이얼고널 매트리스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이얼고널 매트리스라 부르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X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각각의 그 대각성분을 나눠버리면 돼요. 이런 경우가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친구들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를 만드는데 사실 이 친구보다는 좀 덜 좋지만 그래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트라이앵글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퍼 트라이앵글은 위에만 살아남은 거예요. 참고로 여기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제로 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는 이게 정사각형으로 접었는데 얘를 이렇게 좀 길거나 이렇게 길거나 해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살아남은 어퍼 트라이앵글 밑에만 있으면은 로어 트라이앵글 똑같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빨리 풀 수 있죠. 얘를 푼 다음에 걔를 위쪽에 대입을 해주면은 숫자죠. 넘기면 다시 그냥 다이어고널 형태가 돼요. 다시 얘를 구할 수 있고 다시 걔를 다 대입하고 넘기고 얘를 구하고 이거 반복을 하면은 이걸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 게 그나마 좋은 케이스. 다이얼고널보다는 안 좋지만 그나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얘를 이제 뭐 LU 분해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약간 좀 다른 경우를 살펴볼 건데 X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행렬을 A의 뒤에다 곱해봤더니 다이얼고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아예 새로운 이퀘이션을 만들어요. AX equal B라고 하는 새로운 이퀘이션을 만드는데 얘는 지금 얘랑 얘는 솔루션이 달라요. 이 둘은 솔루션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이퀘이션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X가 인버터블 하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용하면 지금 다이얼고널이니까 해를 빨리 찾을 수 있죠. 그 찾은 해를 X'이라고 했을 때 이 X'에 다시 X를 곱하면은 그 친구가 바로 저희가 찾고 싶었던 그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다른 수업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내용은 이제 아이젠 밸류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아이젠 밸류를 얘기하고 싶어서 꺼낸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A에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X에 스칼라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싹 다 긁어 모아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매트리스를 만들어 봤더니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한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3번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A라고 하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아이젠 벡터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게 아마 챕터 5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디터미넌트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디터미넌트 쪽은 제가 그래서 그냥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걸 좀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그 챕터 1 부분, 그러니까 섹션 1 부분하고 섹션 2에서 문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단 디터미넌트는 수학적으로는 부호가 붙은 볼륨의 일반화예요. 이게 사인드라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사인드가 없는 경우도 수학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걔를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K폼일 텐데, K폼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 텐데,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적분할 때 필요한 그 친구예요. 이제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는 볼륨의 일반화인데 이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같은 친구들의 넓이는 그냥 둘의 크기를 곱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쪽을 2배를 해주면은 넓이도 2배가 될 것 같아요. 뭐 3배 해주면 3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평행 이동 시켜봤자 어차피 저희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그 약간 밀어봤자, 옆으로 밀어봤자 넓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들을 일반화시킨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경우에는 1이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람다배를 하면은 넓이가 람다배가 되고, 그 다음에 i번째 성분에 다른 거를 더해봤자, 즉 이게 옆으로 이동시켜봤자 그래봤자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기반으로 디터미넌트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참고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책 연수 문제에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은 항상 똑같은 디터미넌트가 돼요. 정의가 달라도. 이게 디터미넌트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은 그 교수님들마다 이게 나가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혹시 뭐 교수님께서 따로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일반화된 거고,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성질만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성질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거꾸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프로퍼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게 데피니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아까 그 더했던 거를 i번째가 아닌 행렬에 아무렇게나 더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제로가 섞여 있으면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항상 제로가 돼요. 사실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죠. 왜냐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제로 베터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제로 베터가 없는 경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둘을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번째랑 j번째를 바꿔치기 하면은 부호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사인드예요. 사인드 볼륨이에요. 혹은 얘를 뭐 안티시메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저희는 이게 그냥 순서 바꿔치기 하면은 마이너스가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i번째에만 b를 더해봤자 i번째에만 b를 더하면은 그냥 각각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를 리니어하다라고 하죠. 리니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멀티 리니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멀티 리니어라는 소리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각각 리니어한 거예요. 다른 걸 고정시켜 놓고 각각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얘랑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스칼라베 한 거랑 벡터 더한 거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멀티 리니어라고 불러요. 그 두 가지 성질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 여기 디터미넌트는 사실 얘를 어떻게 유도하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텐데 선형대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산의 목적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만 받아들이시는데, 혹시 자세한 증명 같은 거가 필요하시면은 현대대수 내용이 좀 필요해요. 얘는 좀 준비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당장은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질, 그 현대대에서 필요한 성질이 뭐냐면 그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를 어, 알아야 돼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왜 하는지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디터미넌트의 정의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얘로 계산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거를 주어졌을 때 디터미넌트의 A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죠. 이렇게 구해야 될 거예요. 얘를 다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다 서술할 수 있죠. 시그마 A1 I가 아니라 I1 EI 시그마 I2 EI 쭉 가서 시그마 IN EI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디터미넌트가 아까 그 바이리니어, 멀티 리니어 하다고 했죠? 그 시그마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그마가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 I1부터 IN까지라고 하면은 디터미넌트 다시 여기다가도 AI1, 1, AI2, 2, AIN 2가 맞죠? N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EI1, EIN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순서 바뀌어 있으면 그거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면 되고 얘네들 그 다음에 중복되어 있으면 그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 제로로 취급하면 되고 그걸 다 반복하면 결국에 얘네들이 앞에 부호가만 바뀌면서 마이너스 1에 바뀌면서 디터미넌트 E1부터 EN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게 얘네들이 1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 이거를 바꾸는 과정을 다 계산해주면은 어떻게든 계산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가 몇 번이 붙죠? 지금 시그마가 n번이 붙네요. 그 각각의 시그마는 또 n번의 서메이션이 있어요. 그 말은 경우 수가 몇 가지죠? n의 n승인가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계산 과정이 복잡하죠. 이 계산 과정 복잡한데 이거를 간단히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간단히 해주는 거에 어떠한 원리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이 부분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은 제로가 되죠.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중복된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이 친구가 디터미넌트의 EI1부터 EIN까지가 논제로 그러니까 지금 1 아니면 그거죠. 논제로 할게요 그냥. 논제로 이려면 I1부터 IN은 집합적으로는 1부터 N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순서만 바꾼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1부터 N까지 다 나타나야 돼요. 이 순서만 바꾼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퍼뮤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의 소개가 나오는 건데 사실 수학적으로 이 퍼뮤테이션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그룹 액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나이트 그룹을 클래시파이 하는데 많이 쓰여요.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퍼뮤테이션 다 모아둔 집합을 SN이라 부르죠. 자, SN의 원소를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빠르게 구할 수 있더라. 그럼 이거를 구하는데 필요한 서메이션 개수는 n 팩토리얼 개예요. n 팩토리얼 번만 하면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아까에 비하면 더 계산 과정이 확 줄어들었죠. 아까는 제가 n의 n승이라 했었나요? 네. n의 n승에 비하면은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서술을 다시 해주겠다. 즉 뭐냐면은 앞에 거는 수학적으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는 데는 적합한데 항상 그렇죠. 수학은 정의가 된다라는 거랑 걔를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건 별개예요. 그건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는 정의고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편할까를 분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퍼뮤테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사실 얘를 기하학적으로, 그 행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뽑고 두 번째에서는 얘가 아닌 데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이 둘이 아닌 거를 뽑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하나 뽑고 그래서 그 다음 네 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보자 라는 게 이런 의미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에서 벡터 칼큘러스 했을 때 그때 3x3 디터미넌트 구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똑같아요. 사실 그거의 확장 버전, N차원 버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이걸 구할 때 첫 번째 거 여기를 제가 A, B, C라고 하면은 뭐 A의 작은 행렬, 뭐 마이너스 B의 작은 행렬 이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아마 다음 주에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정의대로 하는 건 이론적으로 뭔가 접근할 때 되게 편하긴 한데 실제 계산은 퍼뮤테이션으로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게 좀 책마다 노테이션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책의 노테이션 따라가려고 했는데 책에 안 나온 노테이션 하나 있어가지고 걔만 살짝 쓸 거예요. 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x에서 x 이걸로 할게요. x에서 x로 가는 바이제티브한 펑션을 다 모아둔 게 퍼뮤테이션 그룹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셋 x에 대해서 퍼뮤테이션을 구하라? 그러면 사실 그냥 이 소리예요. 가능한 모든 바이제티브를 다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 sn의 원소를 함수니까 함수 f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보통 타우라는 걸 써요. 타우나 아니면 책에서는 시그마 다윈기호 써가지고 안 쓰는데 보통 시그마 타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타우라고 함수 자체를 괄호로 표시를 해요. 이거 자체가 함수예요. 순서쌍이 아니에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1 대입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소리고 2를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고 n을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에다가 i를 대입을 한다는 게 어떤 소리냐면요. i번째 성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한 케이스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트랜스포즈인가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그건데, 그게 뭐냐면은 i번째랑 j번째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대로 두고 i번째랑 j번째만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퍼뮤테이션을 트랜스포즈라고 부르고요. 책에서 노테이션을 이 대괄호 브라켓으로 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함수적으로 풀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나 j가 아닌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i가 들어오면 j로, j가 들어오면 i로 바꿔치기 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 트랜스포지션을 왜 갑자기 서술을 해주냐면요. 사실 모든 퍼뮤테이션은 트랜스포즈들의 컴포지션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유일하진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길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길이에 대한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지도 않고 길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그 개수를 곱하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인 함수예요. 사인. 다른 책에서는 사인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가 어떤 뜻이냐면은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는 sn에서 마이너스라고 1로 보내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인을 결정하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그 마이너스 1의 n승위로 쓰는 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1을 대입하면은 3이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5가 나오는 거고 3을 대입하면 2, 4를 대입하면 1, 5를 대입하면 4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여기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얘에 적용이 되죠. 얘는 1이 나오면 3으로 바뀌네요. 여기까지가 3이에요. 얘죠. 2, 5에다 3을 하면 여기 2, 5에는 3이 없죠? 그럼 그대로 3이에요. 그대로 3이죠? 그대로 3이에요.
그럼 제가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왔죠.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이게 어떤 노테이션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 2를 대입하면 여기서 2죠. 그 다음에 여기랑 2를 대입하면 순서 바꿔주세요. 5예요. 5고 5라서 5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럼 저거를 뭐 어떻게 빠르게 찾을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클릭이라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노테이션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가로 표시를 사이클로 많이 쓰는데 책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1, 4라고 하는 거는 1을 대입하면 4가 나온다는 소리고요. 4를 대입하면 1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는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했는데 얘는 트랜스포즈랑 지금 약간 달라요. 지금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얘는 좀 별로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예제로 가볼게요. 네, 이게 좀 좋은 예제네요. 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거 참고로 제가 만든 노테이션이라서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사이클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요.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대입하면은, 예를 들어 1을 대입하면은 1이 여기 있죠.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이제 3을 대입해보면은 3이 여기 있죠. 그럼 그 다음 숫자가 결과예요. 4를 대입하면 4가 여기 있죠. 그 다음 숫자는 이제 얘예요. 그래서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 노테이션을 쓰면은 1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 그럼 3이죠. 2는 여기 없네요. 그럼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4예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이에요. 5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5예요. 이런 노테이션을 제가 새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길게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게. 그러면 1을 대입하면은 여기 1이 없으니까 1이죠. 이거 결과 1이에요. 여기 결과도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건데, 그럼 1 옆에 5가 있네요. 그래서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여기 2고요. 여기서 4가 나야 돼요. 여기 4가 없어요.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노테이션 정의해보면은 4.1.5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4.1.7은 이제 그 디터미넌트 A를 2x2 행렬에서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데피니션을 이용한 방식인데, 데피니션에 의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11, E1, A21, E2, A12에 E1, A22에 E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리니어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A11, 그 다음에 A22 디터미넌트 E1, E2 더하기 A21 이게 A11 A22 디터미넌트 E1 E2 같은 거 썼죠 지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끄집어 올 수 있죠. 그러면 A11 A12 디터미넌트 E1 E1 더하기, 이번에는 얘랑 얘를 가져오면은 A11 A22 디터미넌트 E1 E2 더하기, 이번엔 얘랑 얘를 가져오면은 A21 A12 디터미넌트 E2 E1, 마지막으로 A21 A22 디터미넌트 E2 E2. 그러면은 지금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친구들은 다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
A11, A22에서 A21, A12를 빼는 거네요. 왜냐면 얘는 순서 바뀐 거니까 바꾸면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계산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를 이용하는 경우는, S2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요.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거는 S2의 원소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않는 거랑 순서를 바꾸는 거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뭐냐면은 디터미넌트 그러면 이제 시그마 1 2에 A11 A22 더하기 시그마 21에 A21 A12까지 앞부분이 그 타우 1 들어가는 거고 여기 뒷부분이 타우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사인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대로 가는 거랑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랑 둘 다 있는데 사실 계산 과정 자체는 이 퍼뮤테이션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x3에 대해서도 해보면은 얘는 그 데피니션대로 하면 되게 엄청 복잡해지죠.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S3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지 않은 퍼뮤테이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좀 복잡해지네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얘는 1, 3,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1,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1,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2, 3, 1이 있고요. 3, 2, 1이 있어요. 그래서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6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건 따로 계산은 하지는 않을게요. 네. 뭐 더 쉽게 구하는 방식을 조만간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 원래 나오는구나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4.1.9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건데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책에 보면은 뭐 첫 번째 여기 부분이 0이어도 똑같은 결과 나오냐 뭐 그런 건데 사실 얘는 이거요 바꿔치기 해야 되죠. 한번 행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1의 10은 그 앞에서 리니얼리 디펜던트 했을 때 이게 되냐 라는 내용을 구하는 건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디터미넌트가 그 리니어 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디펜던트 하면 제로죠. 그래서 같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데피니션만 가지고 유도를 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가능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참고로 전 작년에 이거 틀렸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는 소리는 exist 이게 뭐 전부 제로가 아닌 summation 알파 i ai equal 제로라는 얘기죠. 디펜던트 하다는 소리는. 그런데 알파 j가 0일 수가 있고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케이스를 스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소리는 바꿔 말하면은 알파 j가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알파 j를
마이너스 1 오버 알파 j의 시그마 i가 j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알파 i, a, i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디터미넌트 정의에 의하면은 j번째에 j가 아닌 다른 행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를 가져와서 서메이션을 해도 디터미넌트에 변화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b가 있고 마이너스 1 오버 알파 j의 시그마 i가 j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알파 i, a, i를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둘이 같다 라고 한번 보이고, 두 번째로 스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스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얘기를 써야 될 텐데, 네, 결국 이걸 써야 되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제 제가 어제 뭐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거 생각날 줄 알고 안 적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이용해서 재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저걸 데피니션만 이용해서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따로 채워서 올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 디펜던트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J번째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0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이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도 여전히 퍼뮤테이션이죠. 합성시킨 것도. 그래서 f라는 함수를 퍼뮤테이션을 보내는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사실 바이젝티브다 라는 거를 보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함수가 같죠? 함수예요.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죠.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젝티브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타우에 대해서 타우 ij를 하면은 얘가 타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를 f 타우의 i j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빼야 되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젝티브 해결돼요. 이제 인젝티브일 때 보이는 거에서 어떤 걸 쓰셔야 된다는 거냐면요. f 타우 1, f 타우 2면 지금 타우 1의 i j, 타우 2의 i j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모든 k에 대해서 타우 1 k랑 타우 2 k가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이게 타우 1과 타우 2가 함수로서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함수가 같다는 소리는 인풋을 다 대입했을 때 다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면 돼요. 그럼 함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트랜스포즈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K가 I랑 J가 아니면은, 그러면 타우 1K랑 아니면 F 타우 1K랑 타우 1K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서술해 나가시면 되고, K가 I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가지고 서술해 나가시면 되고, J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서술해 나가시면 돼요. 모든 경우에 다 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같은 함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해보시고, 이거 안 해보셔도 돼요. 그 다음 과제 문제 있던 거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얘가 지금 이게 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사인을 곱해주면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에서 열로 넘어가려면은, 지금 여기 순서가,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4, A3, A1, A2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한번 넘어가야 되죠. 그럼 뭔가 하나 순서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걸 제가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바꾼다고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결국 순서대로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가장 앞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과 4를 바꾸고요. 그러면 3랑 2는 안 바뀌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2랑 4를 바꾸죠.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에 한 번 더 곱해주면은 1, 2, 3 이게 3예요. 3, 4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입장에서 서술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1과 3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로 넘어갈 때는 2랑 4를 바꿨죠. 2랑 4를 바꿨어요. 그러면 2랑 4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때는 3하고 4를 바꿨죠. 그러면은 3하고 4를 바꾼 거예요. 그럼 얘가 4, 3, 1, 2랑 같느냐를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1이랑 3, 3, 4. 네. 네, 같죠?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어서 보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에 의미하는 바가 이거의 사인이죠.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3승이죠. 그래서 이게 사인이 된다. 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결과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게 붙는 게 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디터미넌트를 다르게 정의하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도 서술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똑같죠. 근데 책에는 이제 다른 걸 썼는데 이 두 가지를 추가해줘도 여전히 똑같은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두 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티리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셨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결과가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되게 잘 정의되어 있는 친구다 라는 걸 계속 지금 책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 또 하나가 고분 분리가 되는 거죠. 고분 분리가 되고 인디펜던트 하면은 논제로가 돼요. 그리고 논제로면은 인디펜던트 해요. 이게 왔다 갔다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인버터블 할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매트리스를 선대에서 안 배우고 다른 데에서 먼저 배웠다는 것도 이렇게 배우죠. A가 인버터블 할 때는 뭐 디터미넌트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제로가 아니면 돼 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하나의 정가, 하나의 어떤 그 건설을 한 거예요. 건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걸 지금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원래 거 구한 거에 역수를 취하면 된다. 얘는 이거에 의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랑 같다는 거는 약간 좀 그 책에 서술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서메이션 이용하는 거 있죠. 그 SN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걸 약간 약간의 조작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쭉쭉쭉 풀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1번 문제인데 다이아고널 성분이 전부 제로면은 디터미넌트가 제로일 것이냐? 얘는 아니죠. 예를 들어 A를 E2, E3, E4 쭉 가서 EN에 E1으로 하면은 얘는 다이아고널 성분이 없어요. 하지만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예제를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1에 n-1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다이아고널 성분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얘기랑 걸리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그 다이어널 성분이 제로라고 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4.2.2랑 4.2.3은 이게 싱귤러의 조건을 한번 따져봐라. 그러니까 이거 합친 건데, 뭐, A 트랜스포즈가 싱귤러인 거랑 A가 싱귤러인 거랑 이 둘을 곱한 게 싱귤러인 거랑 셋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다 정리했던 것들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이거 전부 다 디터미넌트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디터미넌트 이용하지 않고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복잡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증명했을 거예요. 저희가 연습 문제로. 하지만 디터미넌트를 배우고 나면은 그게 거의 원라인 프루프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번에는 그 퍼뮤테이션 함수들이 역함수를 갖거든요. 왜냐면 바이제트브니까 역함수가 있어요. 그 역함수를 그러니까 또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는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였죠. 이번에는 그냥 함수를 역함수를 보내는 걸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바이젝티브다. 얘는 똑같이 하면 되고 A번을 보면은 사인이 바뀌지 않는다. 역함수는 사인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트랜스포즈만 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임의의 퍼뮤테이션을 가져오면 걔는 아까 얘기했지만 트랜스포즈로 다 이게 쪼갤 수가 있어요. 걔를 저는 편의상 타우 1부터 타우 k라고 쓸게요. 각각은 전부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인버스는요. 타우 k부터 타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된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6번은 아까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요. 5번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 예제인데 원래 매트리스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디터멘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랑 같아져요. 이건 디터멘트 성질만 이용한 거예요. 원래 분리했다 쓴 거를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디터멘트 A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함수가 곱하는 순서가 바꿀 수 없지만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거는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되게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아마 되게 자연스럽게 쓰실 테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4.2.7은 이번에는 이 벡터랑 매트리스가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의 디터미넌트는 무엇이겠느냐? 얘는 그냥 이거죠. 왜냐면은 x를 x1부터 xn으로 새로 행렬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면 사실 얘가 디터미넌트 a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과 9는 네 이거는 한번 꼭 해보세요. 얘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잘못 생각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번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문제 아마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걸 쓰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냥 제가 추가로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계속 배우냐고 하냐면요. 선대2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AX = B는 선대1에서 거의 끝낼 거예요. 뭐 이제 아이젠 팩터를 이용해서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할 거고요. 다이어고널라이즈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나마 좀 간단한 걸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해낼 건데 그러고 나서 얘는 끝났어요. 이제 AX = B는 할 게 없어요. 근데 현실의 문제는 이게 없더라도 뭔가 좀 얘랑 비슷한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리스트 돔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선택2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시면 아마 뭔 얘기인지 아실 거고, 리스트 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리스트 놈 솔루션이라는 말을 이거의 솔루션을 뜻해요.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을 리스트 놈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의 개념이 확장이 된 거죠.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친구를 이거의 솔루션이다 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리스트 놈 솔루션은 항상 존재해요. 조건이 있는 게 이게 그 놈이 아마 이너 프로덕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이거에 항상 그 리스트 놈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놈이라는 걸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벡터의 크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 벡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둘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벡터를 찾는 건데, 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디 쓰냐면 이제 회귀 분석 같은 데서 많이 쓰여요. 네네네. 그래서 회귀 분석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 점들을 어떠한 매트리스 X 이퀄 B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점들의 분포들을.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점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직선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걔를 이제 회귀선이라 부르죠.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할 때 쓰이는 게 리스트 놈이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그냥 대충 막 써봤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기호 같은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나마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나마 들어보셨을 만한 게 프로젝션, 그 정사형이라는 개념이 있죠. 정사형. 이 정사형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 구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가 해가 있다라면은 나오는 과정을 해서 간 건데, 그 리스트 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 구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x를 픽스 시켰을 때 그 x의 람다 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전개했더니 이게 람다에 관한, 이게 다 숫자예요. 지금 숫자. 그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람다에 대한 2차식이 돼요. 그러면 2차식은 최소를 갖죠. 그 최소가 될 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뭔가 살펴봤더니 람다의 AX배를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거 선택2에서 배워요. 얘를 B의 AX 방향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의 AX 방향으로 내린 거예요. 수직으로. 이 벡터가 람다 AX예요. 그래서 리스트 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의 차이가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만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만큼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선택2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